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지질 구조가 뭐였냐? 그냥 지층이 생겨 먹은 모양 그대로를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 지질 구조는 뭐였냐면 지층 힘과 압력 등을 받아. 압력, 힘 같은 말이지. 힘과 압력과 열 등을 받아서 변합니다. 얘를 지질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과 압력을 받는다는 뜻은 여기서 뭔 뜻이야? 대규모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과 압력, 큰 열과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 구조가 변한 구조를 지질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질 구조는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한다, 만들어진다. 지질 구조가 주로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지, 판의 경계지. 판의 경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변환, 보존형 경계 이런 판의 경계에서 열과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질 구조의 예로서 나오는 게 뭐였냐?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게 뭐였어? 스폭. 그지? 두 번째 언급된 게 뭐였어? 단층. 머릿속에 단층 나오면 단층 다시 두 가지 단층으로, 크게 세 가지인가?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세 가지 단층으로 구분이 되죠. 무슨 단층? 일단은 정단층. 그리고 무슨 단층? 역단층. 또 무슨 단층? 주양 이동 단층. 주양 이동 단층. 이런 단층들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질 구조로 언급된 게 뭐였어? 뭐였지? 부정화. 그 다음에 또 언급된 거 뭐였어요? 전리. 이런 거 언급됐었고. 그 다음에 언급됐던 거,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관입과 부해. 그죠? 관입과 부해. 이런 것들이 언급돼서 지질 구조에서 이런 얘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습곡, 열과 압력 등을 받아서 이런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습곡은 뭐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져? 원인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습곡의 원인은 뭐야? 횡압력. 양옆에서 밀어버리는 압축되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습곡은 구조 자체가 원래 지층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지층은 원래는 이 지층 자체가 나란하게 퇴적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텐데, 양옆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습곡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는 거였어?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사.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이쪽 부분을 뭐라 그런다? 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죠? 그리고 습곡에 이 면을 습곡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습곡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습곡 측면이 이렇게 올바로 서 있으면 이런 건 무슨 습곡? 정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습곡 측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정사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울어진 정도가 워낙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뭐라 그래?
횡와 습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곡의 종류에 정습곡, 그 다음에 경사습곡, 그리고 횡와 습곡, 이런 것들이 습곡 측면에 대한 경사진 정도에 따라서 나누게 된다, 구분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소다론에서는 여러분들 연동해서 잘 생각을 하세요. 지질 구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판의 경계가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면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돼? 판 경계 중에서는 수렴의 경계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수렴행에는 뭐 서리평이 있고 무슨 형이 있었어? 충돌형이 있었지. 그 둘 다 모두 수렴의 경계. 여기서 습곡이 주로 만들어지게 된다. 수렴의 경계. 이거까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정리해 두도록 하고, 참고로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두자.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 습곡 구조에서 이제 지하 자원, 특히 뭐 석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향사 구조에 뭐 석유가 잘 매몰되어 있을 것이냐, 배사 구조에서 석유 매입이 매장량이 발견될 것이냐 이런 거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아시겠죠? 구조를 보게 되면 석유가 만약에 매장돼 있다면 향사 구조 쪽에 매장돼 있을까, 배사 구조 쪽에 매장돼 있을까? 느낌으로는 향사같이 오목하게 내려갔으니까 석유가 이런 데 이렇게 저장돼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에요. 반대요. 배사 구조의 석유가 주로 매장돼 있다. 오히려 반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배사 구조에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매장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층,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정단층 원인은 뭐 때문이야? 무슨 일 때문이야? 빠르게 나가봅시다. 정단층 장력, 역단층 횡압력, 주양 이동 단층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장력, 그러니까 수평 어긋나는 힘. 어긋나는 힘. 자, 그러면 정단층이 주로 만들어지는 판의 경계는 어디였어? 정단층, 장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 양쪽에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정단층이 만들어지고, 역단층, 횡압력이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수렴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역단층하고 습곡이 자주 동반돼서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수렴의 경계. 그 다음에 주양 이동 단층은 주양 이동 단층 중에서 그 주양 이동 단층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주양 이동 단층이 만들어진 걸 무슨 단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양 이동 단층 내에서 변환 단층이 발견되는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고로 보존형 경계. 여기서 이제 주양 이동 단층 중에서 변환 단층이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정단층과 역단층의 모양은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단층은 단층의 면이 이렇게 보였어. 얘가 단층이야. 얘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또 하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단층면을 똑같이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단층면이 보여봅시다. 여기 단층면과 여기 단층면은 원래 이 지층면과 이 지층면 같은 지층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긋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원래 같은 지층면이었다고 칩시다. 지층이었다고 쳤을 때 이 위의 모양이 무슨 단층이야?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림 봐. 밀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니? 당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니? 얘는 당기면 이런 모양이 될까?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차를 두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이제 잘랐다고 쳐. 얘는 차를 두 덩어리를 밀었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당겼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었어. 밀었을 때겠지. 얘는 이렇게 되려면 양옆에서 이런 미는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그래서 무슨 단층? 얘가 역단층이에요. 아시겠죠? 그림은 내가 단층면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러면 헷갈리나? 주어진 그림이 단층면이 어느 면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힘이 작용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 양옆에서 당기면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옆에서 밀어야지만 얘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행압력이 작용하는 역단층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양옆에서 밀었을 때 이런 모양 나올 수가 없다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옆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무슨 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장력이 작용해서 만드는 단층이니까 무슨 단층? 얘가 정단층.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상반, 하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 뭐가 상반이었어? 단층면과 지층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둔각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얘를 뭐라 그래? 둔각을 상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둔각, 상반. 그러면 정단층은 상반이 올라가 있는 단층이야? 내려가 있는 단층이야? 내려가 있는 단층이에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단층은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내려간 구조가 정단층이다. 그럼 역단층은 둔각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둔각이 되겠죠? 여기 각도가 둔각이야. 둔각이 무슨 반이다? 상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역단층은 상반이 뭐한 단층이다? 상반의 위로 올라간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이게 정단층, 역단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형이동 단층은 양옆으로. 그거는 그리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단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부정합. 지질구조에서 부정합.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 순서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뜻 자체는 뭐예요? 정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였니? 퇴적물이 쌓이는데 연속적으로 쌓여진 지층 구조를 정합이라고 그래? 아니면 쌓이다가 한참 안 쌓이다가 다시 쌓이는 구조를 지층 구조를 정합이라고 그래? 연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를 정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부정합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정합의 뜻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퇴적물이 쌓이니 오랜 시간 단절된 후 다시 쌓여. 다시 터져. 단절된 후 불연속적으로 퇴적된 구조를 부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퇴적물이 쌓이는데 왜 오랜 시간 그 퇴적되는 게 단절되느냐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보통은 퇴적물이 육상 환경에서 많이 퇴적되어 해양 환경에서 많이 퇴적돼요. 해양 환경. 그래서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걸 상상을 해보면 이런 뜻이죠.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계속 쌓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 쌓임이 멈췄대.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이 지층 자체가 해수면 밑에 있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땅이 내려가는 건 뭐라 그래요? 침각. 이렇게
융기와 침강이 되는 운동을 조륙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융기 침강을 합쳐서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여기 아까 습곡과 같이 휘어지는, 그래서 거대한 산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조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륙 운동, 조산 운동. 조륙 운동은 땅이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상승, 융기 또는 침강, 하강이 되는 걸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대한 산이,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부정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해수면이 이렇게 있었어. 그죠? 그리고 이 밑에 퇴적물이 쌓였다고 치자. 지층이 쌓였어. 얘네들끼리는 뭐야? 이 지층끼리는 뭐야? 정합이죠. 얘네들끼리는 정합. 그러다가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퇴적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온 거예요. 물론 올라온 거 중에 얘가 만약에 중간에 횡압력을 받아서 중간에 무슨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습곡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럼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습곡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치자. 횡압력을 받아서 이 퇴적층이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왔어.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융기가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치자. 퇴적층. 얘가 융기. 그러면 올라온 이쪽 위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돼? 침식을 당해서 평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침식이 돼서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침식을 당해서 위쪽은 이렇게 해수면과 나란하게 침식이 됐다고 치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 다 뽀개지지 못한 자갈들, 돌멩이들이 이 위에 남아있을 거고요. 반측면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게 돼? 이런 식으로 휘어진 구조가 이루어져 있게 되겠죠. 그죠? 이때 남아있는 이 돌멩이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기적, 여감. 여감이라는 얘기가 이제 자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이 과정에서는, 올라와서 침식되는 과정에서는 퇴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뭔 일이 벌어져? 이 지층, 이 지역 자체가 침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저여감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휘어진 습곡 구조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내려갔다고 쳐요. 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에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야? 쌓이게 되는 거야. 퇴적.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기저여감이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에서 이 위에 다시 해수면이 나란하게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기저여감 바로 밑에 있는 요 경계면을 뭐라고 명칭해? 얘를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부정합면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이, 여기 있는 퇴적물과 여기 있는 퇴적물에 쌓인 시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야지만 얘가 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합이 만든 과정을 얘를 쭉 나열하게 되면, 일단 정합이 만들어졌어. 얘는 습곡이 일어났다. 얘는 뭐가 일어났다? 융기 현상이 일어났다. 그죠? 얘는 깎였다. 침식. 얘는 가라앉았다. 뭐? 침강. 얘는 다시 퇴적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최종적인 퇴적이 여기서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퇴적과 이 퇴적은 이 중간에 엄청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디를 경계로? 부정한 면을 경계로.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라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거의 종류가 같은 화석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지질 시대와 생물이 살던 시대와 이 퇴적층이 쌓일 때 생물이 살던 지질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고생대 때를 대표하는 뭐 삼력충 화석이 발견됐다. 그다음에 여기는 고생대보다는
고생대가 진화, 중생대 때 번성했던 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합은 뭐를 나누는 구분 기준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질 시대 구분 기준으로 부정한 면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부정합에 관련된 내용들도 쭉 살펴봤고요. 부정합에도 만약에 중간에 이 습곡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습곡이라는 과정이 없어도 부정합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습곡 구조가 없는 부정합을 무슨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부정합면 기준으로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다 평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습곡 구조가 없는 부정합을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 부정합. 그리고 지금처럼 부정합에 습곡 구조가 있어. 무슨 부정합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사 부정합. 습곡 구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경사진 면이 있는 거. 이런 걸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아가서 부정합이 만들어졌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그마가 조금 막 들어와. 그래서 돌멩이가 굳어졌어. 이걸 관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부정합에 습곡도 있고 관입도 있고 난임없어야 막 그건 뭐라 그래? 난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복잡한 부정합이라는 뜻이에요. 난정합. 됐나요? 그리고 부정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저여감을 내가 굳이 그린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기저여감을 그리는? 기저여감은 부정한 면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깎이다가 다 깎이지 못한 돌멩이가 남아있는 게 기저여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정한 면에 기저여감을 봤을 때 이 기저여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지층 구조가 한번 적어도 한번 역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그림에서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저여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일단은 그림상 부정한 면이에요. 그리고 얘가 기저여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지층 중에서 누가 먼저 쌓인 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A가 먼저 쌓인 층이죠. 왜? 얘 지금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면의 기저여감의 위치에 따라서 역전이 적어도 한 번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으로써 뭘 알아내야 돼? 퇴적 순서, 지층의 퇴적 순서, 생성 순서를 간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전리,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리의 종류가 몇 종류를 배웠니? 전리 두 가지를 배웠어요. 무슨 전리와 무슨 전리? 환상전리하고 주상전리. 원인이 서로 다르죠. 주상전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예요? 마그마의 급속 냉각.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급속하게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의 전리죠. 그죠? 기둥 모양. 환상전리의 원리는 뭐 때문이었어요? 압력 감소. 환상전리의 모양은 기둥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돔 형태, 약간 둥그런 형태. 돔 형태고 판 모양, 돔 형태. 그죠? 자, 그래서 주상전리는 우리가 마그마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기둥 모양의 쪼개지는 틈이 만들어지는 게 주상전리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주상전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마에 분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상전리가 만들어지는 장소 자체가 지표 근처란 얘기야, 지하 깊숙한 곳이란 얘기야. 지표 근처예요. 마그마가 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상전리는 생성 장소 자체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환상전리는 압력 감소로서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서 판때기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판상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압력 감소가 있었다는 뜻은 원래 이 판상전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암석 자체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게 올라왔든 융기에 의해서 올라왔든 아니면 얘가 만들어진 이 위에 있는 물질들이 침식에 의해서 걷어쥐었든 어쨌든 얘 자체가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위에 물질이 걷어지게 되면 얘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떻게 돼?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될 거고 그때 만들어진 게 판상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판상전리는 일단 그 원인 암석이 생성된 장소는 지표 근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지하 깊숙한 곳. 원인 암석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가 솟아났든 아니면 침식에 의해서 걷어지었든 간에 압력이 감소돼서 만들어지는 게 판상전리다. 됐죠? 만약에 현무암과 화강암이라는 두 암이 있어. 현무암, 화강암. 주상전리는 그 주상전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현무암이냐 화강암이냐 둘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치자. 주상전리는 무슨 암에서 주로 나타나? 지표 근처잖아. 어디서 나타나? 현무암이에요. 주상전리는 급속하게 냉각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현무암. 야, 현무암 잘 모르시나요? 세립질이야, 조립질이야, 현무암? 세립질이야. 지표 근처 냉각이니까 빨리 식어서 입자가 굵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상전리야. 그 다음에 판상전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의 이름은 주로 무슨 암이야? 화강암이 대표적인 무슨 질 암석이야? 조립질 암석이야. 조립질 암석. 되셨죠? 연동에서 전리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으로 관익과 포획. 관익, 포획. 자, 관입이라는 단어 뭔 뜻이라고 했어? 뚫고 들어왔다는 뜻이죠. 뭐가?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의 틈을 뚫고 들어온 거야. 마그마. 그럼 포획은 무슨 뜻이에요? 포로로 잡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감싸서 획득했다. 뭘 획득했어? 마그마가. 당연히 마그마가 포획을 한 거예요. 뭘 획득했어? 기존에 있던 암석을. 기존암을 포획한다. 기존에 있던 암석을 마그마가 감쌌다. 감싼다. 그걸 포획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상 봤을 때 다음 그림은 어느 지층의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A, B, C가 기존 암이었어. A, B, C가 기존 암이었다고 치고 여기 봤더니만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과는 다른 물질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얘기지. 얘가 뭐라는 얘기야? 마그마가 들어와서 굳은 암석이야. 얘가 관입이야. 관입. 얘가 원래 마그마였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식은 이거를 관입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입. 알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에 이런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런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돌멩이는 마그마의 성분이 아니라 이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누구의 성분이어야 돼? B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얘를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감싸고 있는 암석, 원래 암석. 이해되셨죠? 얘가 포획암입니다. 그러니까 포획암의 성분은 마그마의 성분이 아니죠. 원래 암석의 성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관입암, 이 비금층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야?
포획암이 순서가 먼저야? 관이암이 순서가 먼저야? 당연히 포획암이 먼저지. 그러니까 포획암은 원래 있었던 암석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 과정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A층 쌓였지. 시간 지나서 무슨 층 쌓여? B층 쌓였고 또 시간 지나서 무슨 층 쌓였어? C층 쌓였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관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 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관이밤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만들어진 순서가 또 달라져요. 어떻게 되겠니? A층 쌓였어. 그 다음에 B층 쌓였어. 그 다음에 관입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가 쌓인 거야? C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C가 쌓이기 전에 사실은 예상하면 이런 거야. C가 쌓이기 전에 A층 쌓이고 B층 쌓였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변에 퍼졌어. 이 자체가 다 뭐야? 관이밤이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뭐가 돼? 침식이 돼서 평탄화가 됐어. 깎였어. 이 상태에서 C층에 쌓인 거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어쨌든 A층 다음에 B층 다음에 관이 다음에 C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근데 요 위에가 이렇게 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까지 뚫고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뚫고 나갔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C층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뚫고 나가다가 식어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질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야, 우리 지난 시간에 79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풀었었나? 79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지워야지 잘 보이겠죠? 자, 1번 지질 구조에 대한 설명 OX를 내라. 지층에 퇴적된 후 횡압력을 받으면 습곡이나 역단층이 만들어진다. 습곡과 역단층의 원인이 횡압력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연령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게 아니지. 부정한 면은 엄청 오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는 게 부정한 면이었고요. 내가 왜 동그라미 차이가 없다. 틀린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경사 부정합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에 나란한 것이다. 야, 이거는 뭐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알겠다. 경사라는 말을 썼는데 나란하다 그러면 이게 몇 층이 되겠니? 4번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 산맥에서 형성되는 단층은 주로 정단층이다. 자,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습곡 산맥이라고 그랬잖아. 일단 이 문장에서 히말라야 산맥은 습곡 산맥이래. 뭔 역을 받았다는 얘기야? 횡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거기서 주로 발견되는 단층이 정단층이래. 그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주로 그러면 무슨 단층이어야 돼? 역단층이어야지.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정단층이에요. 지읒. 정단층, 장력, 지읒. 문제 5번.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의 암석이나 지층의 일부가 마그마와 함께 굳은 것을 포획암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붙잡힌 암석, 기존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그림 딱 봤을 때 가구조를 뭐라고 해? 습곡이라고 얘기하죠.
나 구조는 단층이죠. 단층 중에서 얘 무슨 단층이냐? 미는 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겠니? 양옆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만들어지겠니? 당기는 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단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D, E의 이름 써래. A는 위로 볼록한 이 구조를 A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A는 뭐야 그래서? 얘가 배사. B,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갔어. 얘가 향사. 그 다음에 C는 둔각이 야, 예각이야, C가. 예각이지. 얘가 몸반, 하반. D가 둔각을 이루고 있죠. 90도보다 크죠? D가 상반. 그리고 E는 단층면. 되셨죠? 자, 단층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상반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이동한 거. 지금 이 그림에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지. 그러면 아까 요 단층은 무슨 단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정단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걸 정단층이라고 하고, 상반이 상대적으로 위로 이동한 단층은 반대니까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단층은 뭔 역을 받는다? 장력.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융기할 때 암석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 감소로, 원인이 압력 감소래. 무슨 전리야? 한상전리. 오케이. 2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것은 무슨 부정합이라고 한다? 평행 부정합이라고 한다. 5번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일단 표적됐어. 머릿속에 상상되죠? 그 다음에 융기가 일어났대. 여기는 지금 습곡 과정은 없네. 바로 융기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깎여야지. 침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침강.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퇴적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6번 그림 가나다의 지질 구조의 모습을 나타냈다. 가 그림 뭐예요? 습곡이죠? 나 그림은 일단 단층인데, 단층 중에서 무슨 단층? 역단층이죠. 다는 부정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정합 중에서 평행 부정합은 아니죠. 습곡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밑에 습곡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지층에 작용하는 힘으로 지층이 끊어지면서 서로 어긋난 지질 구조를 써라. 서로 어긋난 지질은 당연히 뭐야? 나겠죠. 2번 인접한 두 지층이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관계. 불연속적인 관계. 이걸 부정합,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불연속적인 관계로 성립된다 이런 뜻이고. 3번 회합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 휘어진이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죠. 뭐예요? 가가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회합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층을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나 다까지. 왜? 여기 뭐 있어? 습곡 있잖아. 그럼 얘도 어쨌든 중간에 회합력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문제 5번 그림은 암석에서 포획이 관찰된 모습이다. A, B 중 포획감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A가 주변에 있는 암석의 성분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A가 다른 놈이야. 그러면 얘는 잡힌 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가 무슨 암? A가 포획암이고 B가 무슨 암이라고 얘기를 한다? 관이암. 되셨나요? 네. 오케이.